어제는 제가 너무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한다고 급발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현실적인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그 자영업들이 줄지어 망한다고 연신 뉴스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발 그 감정 씻지 마시고 저는 원리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자영업이 망해가는 건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놓고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물론 제가 욕을 먹기는 하겠죠. 이걸 당연한 결과라고 하니 속에서 천불이 날 겁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찬찬히 살펴보자고요. 과거는요,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 갖춰지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게 많았죠. 옛날엔 하다못해 좌판에 과일 몇 개, 채소 몇 개만 내다 놓고 팔아도 돈을 벌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먼저 잡는 놈이 임자였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생활이 넉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 다 같이 어렵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게 IMF를 겪으면서 한 차례 풍랑을 넘게 됩니다. 아마 이때쯤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모든 가치의 최우선에 두기 시작한 거였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장사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한 축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때부터는 경쟁의 각축장이라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을 했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그 소위 지하상가의 만행이라는 뉴스가 버젓이 TV에까지 나왔었죠. 호객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말이었어요. 사실 장사의 기본은 신용입니다. 거래의 기본이 신용이니까요. 그래서 이맘때쯤 우리 사회에 대두된 게 정찰제입니다. 워낙 거래가 들쭉날쭉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누구는 얼마에 사고 누구는 더 비싸게 사니 속상한 거죠. 이 장사하시는 양반들이 사람을 봐가면서 눈탱이를 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물론 저울을 속여서 파는 건 더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암튼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의 시장들을.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만큼 있을 게 다 있었어요. 없는 게 없었죠. 우리들은 이곳에서 세상을 보고 힘을 얻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이곳에서 느끼고 배울 수도 있었죠. 새로운 것들은 거의 다 이곳으로 몰려들었으니까요. 이 나라가 성장하고 갖추던 시기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다 성장을 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그 복덕방이었던 건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변했고요. 또 과거 이발소 미용실로 대두되던 것들은 헤어샵이라고 한 단 승급을 하고 심지어 대학의 학과목으로까지 들어갑니다. 이 주먹구구식의 손맛이 체계를 갖춘 거죠. 이제 좀 세상의 변화가 눈에 보이세요?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IMF를 거치면서 직장에 있던 분들이 사회로 쫓겨나고 자영업으로 내몰리면서 이 자영업에도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그때까지는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고 일찌감치 사회로 뛰어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안목이 높지 않았어요. 물론 세상을 보는 감은 뛰어나고 기운이 커서 그렇지 좀 세련되고 고급진 안목까지 갖추지는 못했었죠. 그러다가 소위 대학물을 먹고 좋은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이 사회로 쫓겨나오면서 이 자영업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접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안목을 충족시켜주는 사람들은 살아남고요. 과거의 것을 답습하던 사람들은 도태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가 큰 돈을 벌었다거나 누군가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뛰어들기 시작을 하고 이 경쟁으로 서로 제살 뜯어먹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더 웃겼던 일은 IMF로 직장에서 일찌감치 쫓겨난 사람들이 직장에 남아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경우까지 발생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퇴직 후에 자영업을 하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망해가는 서막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영업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엉망진창인 상황이 반복이 되자 대기업에서는 유통을 핑계로 대형마트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참 말 많았죠.
골목상권이 죽는다, 전통시장이 죽는다 하면서 대형마트의 진출을 막는다고 데모들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다고 시대적인 흐름을 막을 수 있나요? 만약에요, 자영업자들이 이 정찰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각성을 하고 서로 신용을 지키면서 영업을 했었다면, 또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서 시장을 현대화하는 일에 신경을 썼다면, 또 사람들과의 소통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대형마트가 지금처럼 일반화가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자영업의 몰락이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당연한 결과라고 단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사회는 점점 커지고 발전을 하는데 여전히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인드로 살면 답이 없는 거죠. 아마도 그 대형마트를 기획하고 세상에 내놓은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던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지 말입니다. 이것도 참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이 인과의 사슬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 자영업이 망하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한 직장 한 직종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을 하시다가 사회로 나오시는 분들은 왜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장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가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회사를 나온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혁신을 일으키지 못해서 도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자기 자리에서 배울 걸 다 배워서 자기가 직접 해보고 싶어진 경우겠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나오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거죠. 이런 경우엔 자영업이라고 해도 자기 전공으로 가니까 쉽사리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자죠. 자기 혁신을 일으키지 못해서 직장에서 밀려난 경우. 제 생각에는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 자신이 배워온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일을 찾아야 할 건데 엉뚱하게도 전혀 자기가 모르는 분야의 장사를 선택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망하는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그 분야의 일을 하려면 남의 밑에 들어가서 최소한 3년은 굴러먹다가 가게를 차린다면 모를까. 퇴직금으로 당장 먹고 살려고 가게를 차리면 3년 안에 망합니다. 재미난 건 이때쯤 프랜차이즈 사업이 우리 사회에 만들어지고 활성화됐다는 거죠. 제 눈에는 그들이 저승사자로 보여요. 망할 사람들 앞에서 입을 쩍 벌리고 먹잇감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모습처럼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둑과 도둑을 맞을 사람이 한 짝으로 움직이고 사기꾼과 사기를 당할 사람이 한 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프랜차이즈와 망할 사람들이 한 짝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이 프랜차이즈는 대기업들의 유통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모델의 사업이었습니다. 그저 아이디어만 갖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신용입니다. 대기업들은요, 오랜 세월 이 나라 국민들에게 쌓아온 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쉽사리 망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아이템을 가진 프랜차이즈는 이 신용이란 기반이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이 세상에 많아요. 정말 널리고 널린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갖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들이 그 긴 세월 넘어온 수많은 산들을 아이디어만 가지고 넘어설 수 있다고요? 아이고, 어림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그 아이템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려는 본사의 이념을 봐야 합니다. 사실 이건 일종의 동업이 아닌가요?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해서 같이 한번 거대한 산을 넘어보자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을 좀 알아야죠. 생판 모르는 사람과 동업을 하겠다는 것부터가 엄청난 미친 짓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그 백종원의 프랜차이즈가 잘 나갔던 이유가 뭐겠어요? 백종원이 쌓아온 신용 때문이에요. 그가 방송에서 보여준 이미지, 인지도, 그리고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온 노하우와 인프라 같은 것들이 그가 만든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반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믿고 동업을 할 만하겠다는 판단을 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결국 어떤 꿈을 꾸느냐예요. 그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연히 망하겠죠. 그리고 망해도 싸고요. 왜 자영업들이 망해가는지 사람들은 그 근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또 비슷한 얘기 또 있죠. 그 배달앱, 주문앱 같은 플랫폼 회사들만 배불리고 자영업자들은 이윤이 떨어져서 힘만 들고 망해간다는 이야기. 그리고 온라인 마켓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망해간다는 이야기. 근데 저는 글쎄요입니다.
가격 경쟁은 당연히 온라인과 비교를 할 수 없겠죠. 골목 상권이 대형마트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배달앱 같은 플랫폼에 기대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 사실 그냥 배달 장사만 하면 됩니다. 뭐하러 버젓이 가게를 차려놓고 비싼 월세를 내고 출혈 경쟁을 하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물성이 다릅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도 온라인은 온라인이에요. 오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물성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사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보이는 게 있어요. 싼 것만 찾고 편리한 것만 찾다가 아마 소비자들이 된통 힘들어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이 동네 상권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아는 풍경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 동네 마실 다니는 일이 참 재미없고 밋밋한 게 될 거라는 거죠. 거리를 걸어도 심심하고 말이죠. 이 마을의 온기가 사라져서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하게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가격 싸고 편리한 주문 배달 시스템에 길들여지면 우리들이 누리는 편리함의 다른 축인 동네 상권들이 다 망해요. 사실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현재 우리들은 정말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대문을 나가면 거리의 풍경이란 게 있죠. 상점들이 가득한 거리 풍경, 그것을 보면서 걸어가는 재미,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온기 같은 것들은 돈을 주고 사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일면을 또 생각해 보면요. 대형마트에 간다고, 그래서 편리하고 싸게 산다고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필요 없이 더 많이 사게 되는 것들이 많아져서 낭비만 커질 뿐이라는 거죠.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싼 거 찾다가 다른 싼 것들이 눈에 보여서 소비만 커지지 가게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요. 이 배달앱도 마찬가지죠. 무료 배달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시키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낭비만 부추길 뿐이지 가게 살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동네 상권이 조금 비싸 보여도 내가 딱 살 것만 사고 만다는 이점이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난 뒤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풍경들은 아마도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뭐 제 눈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들도 전부 자기 살 자기들이 뜯어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의 재미를 느끼고 온기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야 우리가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